잠깐만요.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아마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을 김수열 대표님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으니까 오늘 이 행사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하십시오. 네, 김수열입니다. 앞에 목사님 말씀 충분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 연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장한길 목사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고 정말 너무 고생한다.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전 목사님과 꽤 오랫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친구로서 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저는 딱 하나 서브입니다. 서브. 밑에서 섬기는 자로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체제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면 국가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계 같은 데는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고 교육계는 전교조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 하부 조직까지 다 장악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학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학교에 제가 이유 없이 많은 고발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교에 이 좀 이상한 단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권익위원회라는 데서 다 공익제보자라고 거짓 제보자들을 딱 세워놓고 개인 학교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싸우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저희는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106가지를 고발당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조금 이따 강의하실 우리 이천 교수님이 이 주민자치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저는 그게요 복음으로 들리더라고. 내가 하도 당하고 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 하부 조직까지 이렇게 나라가 사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낀 거예요. 피부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황 마을마다 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공기가 학교 교실에 붙어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거제도하고 창원에 인공기가 광장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창원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창원에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광장에 붙어 있더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제가 공개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거기서 그 간첩들을 잡고 있는데 심한 데가 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원. 근데 이러한 체제 속에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깨우쳐 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마을 운동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우리가 또 놀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경제보수라고 하는 기업인들을 갖다 다 잡으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보수적인 정치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광우병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뭐 태블릿 사건으로 해서 몰아붙이고 해서 나라를 보수 단체를 굉장히 나쁜 걸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깨우쳐서 광화문으로 이끌고 나온 분이 정광훈 목사인데 그걸 깨닫는 분이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일찍 깨닫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상하고 있고 그걸 많이 깨닫고 있는데 광화문에 같이 하자. 무섭냐? 그러더라고요. 무섭긴 뭐 개뿔, 원래 개에도 뿔이 없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하는데 큰일 하는데 지금은 저는 마을 운동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 거 우리 중국 거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여러분 이 마을이 살아야 됩니다. 마을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 목사님이 다 하신 것이고 체제적인 일을 다 우리 이천 교수님이 잘 이루어 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 장로님들이 이 주민자치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자를 꼭 좀 읽어주시고 그 책을 못 구입한 분은 소책자라도 있으니까 우리 그걸 꼭 읽으시면은 아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마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200석을 넘게 우리가 해서 이 법령을 바꿔놔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을도 새롭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운동을 지금 전개해 가고 계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 인구를 보니까 자 넘기셔서 보십시오. 전체 인구 보니까 12만 545명이 저희 중구예요. 중구에서 거기가 이제 그 MZ 세대하고 이 어른들 세계가 거의 69%예요. 69%.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29%입니다. 그리고 0세부터 9세까지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곳에서 제가 마을별로 지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예배당하면 모여있을 때 세상은 병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자유마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프리덤 빌리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만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마을에서 다음에 넘기셔서 보면 저희가 필동이라는 것이 3,988명이에요. 그 여기도 이제 마을을 조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6개의 동에 15명 일단 조직하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또 나오고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조직이 어렵지가 않고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막상 같이 뛰어들어가서 동네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엄청난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갖고 하려고 해도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이미 남남이 되고 그걸 못 하더라고요. 조직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동장과 통장을 이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마을 주민을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까지 저기 장흥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도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맞서 하는 설교 중에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복음 중에도. 근데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반대 세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을에 가보면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역사회에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나라까지 사랑하는 운동으로 이끌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구에 우리 만부장과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하고 필동에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 모임을 몇 차에 걸쳐서 가진 다음에 임원을 15명 구성해 가지고 미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이런 조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예요.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산동입니다. 다산동에 넘기셔서 보면 거기 사진에 보면 여기는 처음에 내가 이 다산동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동장을 만나서 여기에 통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통장. 그런데 심부름만 할 뿐이지 마을과 관계를 갖지 못하더라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데 전부 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주사파들이 세상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이걸 구해내야 되는 거죠. 제2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통장을 먼저 모여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에게 활동하게 해서 3통에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3통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3통을 제가 모은 거예요. 이때 25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8통 이렇게 모여갖고 날짜별로 모여갖고 이하고 지금 임원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직을 해나가는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좋은 일을 하자,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할 때에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같이 우리 만부장이나 천부장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이런 데 와서 모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마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직화되어져서 나라까지도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는데 우리 여기 회장님도 오셨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명동입니다. 명동인데 명동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과 연관이 안 되셔서 명동에 계시면서 단체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실학민 회장님으로 계신데 우리 노하구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 모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성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자. 이 지역에 안 살아도 괜찮다. 안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을 이렇게 조직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결성대회를 한 겁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밥값은 제주모에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써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대회만 끝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범죄 없는 마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라까지 체제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가 연합되면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바르게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